그리고 이 영상물은 시청에서 우리 고향 600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작해서 동사무소로 와 있는 거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보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그럼 저희 영상물 시청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특강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그 강사님을 모시고 사진으로 본 고향의 역사와 문화재라는 특강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 대해서 약간 안내를 드리면 오늘 그 특강해 주실 분은 심준용 강사님이시고요. 우리 연세대학교 사학과 세종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얼마 전까지 학예연구사로 활동을 하셨었고요. 현재는 고양시 향토문화재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심준용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심준용입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현재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고양시청에서 방금 보신 그런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걸 다루는 업무를 했던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박물관하고 문화재 발굴하는 조사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 36살이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뻘 되는 놈이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고양시에 95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후곡마을 16단지에 아버지가 분당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여기 일산으로 잡아가지고 됐는데 당첨이 되셔가지고 8천만 원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왔다가 풍동으로 재미를 보셨는지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에 다시 또 아파트를 얻으셔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식사동에 아파트를 얻으셨는데 거기서 안 좋아요. 지금 거기서 안 좋아서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집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양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애엄마가 동대문에서 일을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나가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고양시에서 일을 하게 된 5년 동안의 시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성장의 원동력을 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일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일산 동구청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구청 앞에 지나가면서 그때는 왜 가건물이었잖아요. 이렇게 철판 같은 거 돼가지고 가건물이 있는데 고양시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학예연구사가 한 명도 없지? 뽑으면 내가 좀 들어갈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사학과 다닐 때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다니고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뽑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와갖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나 여기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들어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지역에서 일하시기에 참 너는 참 행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문화유산도 좀 보고 싶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됐지만 일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 얘기에 들어갈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고양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양시의 문화재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까지 동영상 보셨고 고양시 역사에 대해서 좀 천천히 얘기하셨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준비된 분량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거기서 문화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에는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문화재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사적, 그리고 경기도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고양시에 지정한 향토문화재까지 해서 80개소가 넘게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전통사찰까지 해서 한 110여 개 정도를 고양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은 서상릉은 문화예청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양시 문화유산에 대해서 저는 고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알려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문화재가 많은 곳이 고향에서 살게 된 거를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고양시의 문화재를 연구하면서 이제 책을 한번 썼습니다. 이제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까지라는 책인데요. 지금 뭐 교보문고, 영토문고, 예스24 같은 아주 굵직굵직한 중요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 부수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고양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 서울은 서남을 포함해서 모든 문화재가 다 들어있고 북한산성, 그 다음에 행주산성 그런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고양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내용 보시면은 개성하고 한양 사이에 고양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통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려의 수동이 개성이죠. 개성이고 조선의 수도가 이제 한양, 한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고려 시대 때의 한양은 당시로 하면 남경이 되죠. 남경. 서경은 어디죠?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 동경은 어디죠? 동경이 경주가 됩니다. 그렇게 세 개의 지방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광역시 정도가 되겠죠. 그 교통로에 이제 고향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향 600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고양시는 이제까지 역사에 쭉 오면서 중요 도시의 주변에 위치한 그런 역할을 다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도시를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역사시대 때는 하게 되죠. 역사시대 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고향이 이제까지 어떤 고향보다도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앞서가고 가장 멋있는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 600년의 의의라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고향에서 보다 더욱 미래가 빛나는 그런 고향을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고향이 뭐 한양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로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욕먹죠.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이제까지의 고향에서 우리의 고향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본 모습인데요. 지금 뭐 레이저 포인터가 없는데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이제 행주산성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산포가 되겠고요. 그 밑에 쪽에 이제 저 밑에 쪽에 보면 이제 행주산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산포 있는 데가 옛날에 이산포 나루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행주산성 있는 데가 행주나루가 있던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개성과 한양의 중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이 전부 다 고향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삼국시대 때 그리고 6.25 때도 한양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향을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 안 나온 것 중에 구석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석기라고 하면은 구석기의 제일 중요한 요구는 뭔가요? 짱돌이죠? 예, 박물관 가면 짱돌밖에 볼 게 없습니다. 오늘은 그 돌멩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에서 구석기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연도가 빠른 게 7만 년 전에 이제 구석기가 나오게 됩니다. 7만 년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사실은 7만 년 전이 아니라 70만 년 전이 될 수도 있어요. 70만 년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돌멩이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에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세계 구석기 연구의 중요한 가설인 모비우스 이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댁에 돌아가셔서 손자분들이나 아드님들 직장 생활 하시니까 뭐 별로 들을 게 없어갖고 손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구석기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어딘가요?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일본이 조그맣죠? 이게 이게 독도가 있겠죠? 네, 독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예, 여기가 코리아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이 되죠? 되고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가 축적하고는 좀 안 맞죠? 예, 축적하고는 맞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말한 그 모비우스라는 하버드의 교수가 있어요. 당시 구석기의 권위자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생긴 돌은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생긴 돌은 동양에서 많이 쓴다 라는 이유를 낸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여기서 좀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돌멩이를 뭐라고 하냐면 주먹 도끼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핸드 X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게라고 불리는 겁니다. 집게라고 불리는 건데 이 주먹 도끼라는 거는 이렇게 돌멩이 양쪽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어서 나무를 펼 때도 쓰고 가죽을 벗길 때도 쓰고 뭐 고기를 자를 때도 쓰고요. 여러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렇게 불리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나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죠. 구석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돌멩이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다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돌멩이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예술적인 어떤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찌개라는 거는 한쪽 면만 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 면만. 날이 붙어 있는 건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데 대고 퍽 치면 되는 거죠. 톡 치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머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 동네 스마트하다. 이 동네 멍청하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 사람들을 보고 원숭이라고 그랬죠. 원숭이. 멍청한 동양 원숭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진료가 되냐면 당시에 민족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이 돌멩이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당시에 그래서 이런 이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이론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동네에서도 이게 나오면 되죠? 근데 이게 나온 게 경기도 북부, 고양, 연천, 파주가 있는 이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에 주먹도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먹도끼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주먹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석기는 보통 우리가 시멘트 계속 볼 수가 없죠. 땅속에 파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 현장인데요.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라는 유적에서 나온 출토된 유물들이 있고 양평 병산리 구석기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구석기같이 생긴 구석기가 붙어있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러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이라고 써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유물이 출토가 된 것이죠. 이런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얘기했던, 아메리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치고 가려고 막 머리 들이받고 있죠, 지금, 이제. 자, 그 다음부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까 동영상에서는 신석기 시대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만들어지고, 유럽에서는 스톤헨지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피라미드나 그런 구조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당시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고 작은 촌락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구조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향 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일산 지역, 이 마두 지역을 포함한 일산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빗살무늬독이라든가 벽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이따가 제가 알기로는 2시부터인가 저 가와지 벽시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죠. 킨텍스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이 강의하기 전까지는 가와지 유적 벽시에 대한 연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미나 하니까 그 얘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고, 이게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이제 피라미드가 되겠죠. 같은 시기에 그런 연구들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하면 이제 고인돌이죠. 고양시 지역에도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고양시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언덕 위에, 나지막한 언덕 위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언덕 위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지금 일산 지역, 정발산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고인돌 같은 게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없냐면, 다 공원으로 만들어오면서 돌멩이를 치웠어요. 그게 고인돌인지 몰랐던 거죠. 다 치워서 옛날 기록에 있지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화정 지역에는 좀 남아있습니다. 화정 지역에 남아있어서 안 되죠?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고인돌이 남아있게 됩니다. 고인돌이 있어서 이런 게 수십 기가 고인돌이 널려있어요. 보통 우리 큰 고인돌들 강화도 같은 데 가서 두골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큰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 딱 한 개 있죠. 한 개 있는데 청동시대 초기에는 왕들이 자기만 그렇게 그 고인돌을 만듭니다. 자기만 고인돌을 만들어서 아주 크게 만들죠. 크게 만드는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동네 그 통장님 같은 분들도 하나씩 만드는 거죠. 나도 조그만 고인돌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덕에 고인돌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고향 지역에는 청동기 시대 후기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꺼번에 수십 기의 고인돌들이 몰려있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국사봉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민방위훈련장 뒤편 언덕, 지렁산 있는 데 있는 고인돌이 됩니다.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청동기 시대 그 집자리터인데요. 그 화정동 인근에 동대동에 가면은 이런 유적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있던 곳에 지금 대중골프장, 나인홀 대중골프장이 들어갔죠. 동해동 대중골프장이라고 그 골프장 부지에서 옛날에 확인이 됐던 그런 집자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동그란 자리가 있죠. 동그란 자리에 보면 아마 기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둥이 있었을 것이고, 옆으로 모두 기둥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집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는 흙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집이라든가 뭐 목탄이라든가 그런 걸 깔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주는, 그리고 푹신푹신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을 아마 만들어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국시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 얘기는 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다 아시죠? 여기 어디죠? 행주산성입니다. 행주산성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데가 지금 행주산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빌라가 보면 행주대첩비가 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행주대첩비가 여기 있고, 여기 행주서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루터가 이제 이 일대가 되겠죠. 행주산성인데, 이 행주산성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산성이 아니라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토성입니다.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토성에 권율 장군이 들어가서 목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한 게 행주대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토성의 일부가 되는데, 삼국시대 때 유물하고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 행주산성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주신 그런 토기들인데 이런 것을 타날문 토기라고 해요. 여기는 이렇게 격자 무늬가 막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격자 무늬로 된 돈가스 만들 때 그 도드락 망치라고 해서 이렇게 격자 무늬 적힌 망치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딱딱 쳐갖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무늬가 남게 되는데 이런 거는 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까지 주로 만들어지게 되는 토기라서 당시에 행주산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최근에 발견된 고향 멱절산 유적입니다. 고향 멱절산 유적인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역을 2012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군대의 참호나 창고가 있던 그런 터가 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성곽, 토성터가 보이게 됩니다. 행주산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쌓여져 있어요. 예, 이게 옆에 토성의 흔적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축을 다져놓은 흔적이 있어요. 흙을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성곽을 만들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렇게 그 흔적이 이렇게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쌓은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 한 키 정도 돼요. 실제로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크기가 이 정도 좀 되는데 이런 토성의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토성의 흔적이 왜 중요하냐면 한성백제 시기에 남아있는 서울 근처에 남아있는 유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농촌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납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백제에서 만들어진 고구려에서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유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근데 멱절산 유적은 한성백제의 유물이 주로 출토가 되는 단일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사포 IC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이사포, 그러니까 그 멱절산 유적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행주산성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풍납토성, 몽촌토성이 있고 여기가 아차산성이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한 10km, 여기서 한 2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데 한강유역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행주산성과 멱절산 유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멱절산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인데요. 이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멱절산에 나온 유물은 백제의 유물이 아니라 중국의 유물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이 많은데 이런 걸 뭘 알 수 있냐면 한성 백제 시대에는 중국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해서 생각한다면 백제가 중국 어딘가에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시민여설, 안장환과 한시민여설화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봉산성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본 듯은 고구려의 안장왕이 스파이로 고향 지역에 백제 땅이었던 고향 지역에 침투를 했다가 여기 한주라는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서 고봉산에서 사랑을 짝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사람을 찾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 전설이 되죠. 전설이 되고 역사에도 기록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내용을 리바이벌해서 아주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춘향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서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구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고봉산성인데요. 지금 가보면 고봉산에는 유적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체육공원화 돼가지고 지금 가보면 볼 게 없는데 가보면 이런 유물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며칠 돌아다니면서 주선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이게 다 삼국시대 때 그런 유물입니다. 자, 남국국 시대 때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통일신라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런 중요한 가마터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는 우리가 비치세계 고려청자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바로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흥동 신라말 고려청자 초기 청자요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군덕들이 다 이제 훈덕들인데 이거를 파보면은 뭐가 나올 텐데 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동네 주민들께서 원하진 않으세요. 여기가 이제 더 문화재가 확인이 되면은 좀 건축 규제라든가 그런 게 좀 세지지 않을까 해서 파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마 밝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려청자의 원형이죠. 청자 같지 않지만 이게 초기에는 이런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 때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려 공양왕릉이 여기 있죠? 고려 공양왕릉이 고향 지역에 있게 되는데, 공양왕릉이 고향 지역에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저 강원도 삼척 양양 지역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도 근처에 그 전 왕조를 기리기 위해서 태조 때 만들어진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에 그 국사인 원중국사 탑과 탑 B가 북한산의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한산 안에는 한 70여 개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흥사라는 산살표고요. 북한산 등산 자주 가시다 보면은 행궁지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 보면 중흥사터가 있습니다. 중흥사터에 가면 지금 이 건물들이 있었던 그 건물 자리에 다시 그대로 복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최영자군교죠. 최영자군교도 고향 지역에 있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연산도시의 근표비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지역에는 중요한 유적 중에 서호릉하고 서산릉이 있죠. 서호릉하고 서산릉이 있어서 그 8개의 왕릉이 고향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 9개 왕릉이 있고, 지방특산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왕릉을 가지고 있죠. 또 게다가 여기에는 왕자 공주묘, 태비윤씨묘, 또 장희진묘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왕족 고분군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량을 보면은 고향 지역이 훨씬 많죠. 자, 서호릉에서는 우리가 가장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릉이죠. 명릉하고 대빈묘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죠. 네, 바로 이곳인데, 명릉에는 누가 묻혀 계시나요? 숙종이 묻혀 계시죠? 예, 숙종이 묻혀 계십니다. 숙종이 묻고, 숙종이 지금 장옥종 보면은 누구로 나오나요? 혹시 아시나요? 유아인이라는 탤런트가 나오죠? 유아인이 이제 숙종이 되는 것이고, 장희빈은 아시나요? 장희빈 김태희죠? 네. 네, 지금 김태희라는 탤런트가 지금 드라마에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장옥정이 묻혀 있는 곳이죠. 원래 무덤은 여기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70년대인가 다시 이 동네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예, 고문 옮기면서. 근데 이 뒤에 보면 돌멩이가 하나 있죠. 장희빈이 워낙 기가 세다 보니까 장희빈의 귀를 누르려고 여기다 돌멩이를 박아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죠. 네,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이제 유적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옹교 무덤이라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전혀 없는 얘기고, 실제로 서울하고 서산릉 가서 문화관계 선생님한테 하면 이런 얘기 아마 하실 겁니다.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 다음에 행주대첩 얘기 말씀 잠깐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이 지역에 보면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물이죠. 여기가 물이 돼 있고 여기 지금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3만 명이 몰려오죠. 3만 명이 지금 한양에 연세대학교 있는 곳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일로 와서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 3,000명이 안 되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데 여기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당시에는 여기가 다 이런 지금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 습지였어요. 그러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습지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이쪽. 우리 원조국수 있는 쪽에서 뒤에 보면은 막 거주사 사무실 막 있죠? 그 동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동네만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은 네가 봤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냐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도로입니다. 이도로. 이도로가 뭘로 이루어지죠? 강매원흥도로죠. 강매원흥도로인데 제가 10년 전에 여기를 발굴을 했었어요. 발굴을 했었는데 발굴하니까 이런 뻘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뻘들만 잔뜩 나오는데 이게 왜 뻘들이 잔뜩 나였냐면 일제시대 때 이가순이라는 분이 이 동네 독립운동가인데 이 동네에다가 계속 간첩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일산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물에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서 농경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첩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뻘들이 많이 돼 있고 그전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땅인데 지금 가면 뭐 파며 뭐 이런 거 많이 작물 하고 계시죠? 네, 이게 정상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행주 대첩비 중건비가 되는데 당시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지금 이제 행주 서원에 있다가 그거를 박정희 시대 때 정비하면서 사독대에 올려놨어요. 충장사 앞쪽으로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예사 할 때 다시 행주 서원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게 지금 행주 서원에 다시 이전된 모습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신기전 얘기 나오잖아요. 신기전 얘기하고 네, 북한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마무리 져도 되겠죠, 성우님? 성우님? 시간이 그렇게 되죠? 10분 정도? 네. 이게 신기전인데 이 신기전 말씀하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이 신기전이 우리 행주 문화재 할 때마다 신기전 얘기를 하잖아요. 행주 문화재 할 때마다 신기전 얘기를 하는데 이 신기전은 행주 대첩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고양시 할 때마다 이걸 자꾸 쏘죠. 근데 행주 대첩 때 이게 안 떠져요. 이거는 문종 때 거예요. 네, 문종 때. 조선 문종 때 만들어진 그런 신기전이라는 화차인데 우리 행주 대첩 때는 뭐가 사용되냐면 이런 화차가 사용됩니다. 화차. 두 개가 똑같은 화차인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 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화살을 꽂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사를 하잖아요. 슉 날아가가지고 이제 막 적들을 섬멸 막 이런 내용인데 이 화차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를 이렇게 달거든요. 사람이 여기 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장전을 해서 다 쏘는 거예요. 사방으로. 사방으로 해서 이렇게 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은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주 대첩 때 사용된 견의중이 만든 화차라는 겁니다. 행주 대첩에는 이런 게 사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역사 콘텐츠, 문화사 콘텐츠를 사용을 할 때 충실하게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역사 콘텐츠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자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북한산성입니다. 북한산성은 아까 그 명릉에 잠들어 계시는 숙종 때 만들어지는 그런 산성이죠. 숙종이 토목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산성이라든가 남한산성 개축이라든가 한양도성 개축이라든가 그 김포의 문수산성이라든가 강화의 강화도성이라든가 해서 수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산성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성입니다. 근데 북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좀 틀려요. 다른 데랑 틀리게 여기 이렇게 한양도성이 있으면 여기 남한산성이 있고 여기 뭐 수원산성이 있고 여기 뭐 문수산성이 있고 강화도성이 있고 한데 북한산성은 여기 붙어있게 되잖아요. 여기 붙어있게 되는데 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은 다른 데랑 틀리게 탐춘대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창의문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그 여기 대성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유사시에 여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계신 왕이 이쪽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그런 산성이에요. 다른 데처럼 이렇게 뭐 뚝 떨어진 산성이 아니라 딱 붙어있는 그런 산성이 돼서 유사시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북한산성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하고 뚝 떼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어디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산성이 또 바로 북한산성입니다. 북한산성의 면적의 98%는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고양시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저 아웃도어 매장들 많은 게 있죠? 거긴 또 서울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고양시 들어가서 관광하는데 그 전에 돈 쓰는 데는 다 서울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고양시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북한산은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에서 탐방객이 제일 많은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머스트 비지터스라고 되어 있죠? 마운틴 북한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오는 그런 산이 바로 북한산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745년경에 북한상을 만든 다음에 성능 스님이 그린 북한지에 있는 북한도라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대서문 같은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행궁지도 보이고요. 여기가 중흥사 같은 것도 보이고, 태거사도 보이고, 여기 중성문도 보이는 이런 지도를 옛날에도 그려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북한산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의 실제 모습이죠. 지금 모습 남아있는데, 북한산은 남한산과는 다르게 성곽길을 따라서 북한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곽 안쪽에 도자기를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대성문에서 보든지 중성문에서 보든지 잠깐만 보고 성곽을 잘 안 보게 되어 있는데, 원효봉이나 뭐 그런 데 올라가면 자세히 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대구도 올라가실 때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그쪽 길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한 콘텐츠를 고양시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중성문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 600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많은 문화유적들이 중요 수도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지가 않으면 이 문화유산들은 언제 어디 모르게 이렇게 싹 사그라져요. 그리고 관심 갖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은 반영이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세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서 이렇게 또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도 좀 불러오고 좀 콘텐츠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떠먹는 게 굉장히 그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고향 600년에 맞추어서 이런 연구도 좀 진행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고향 600년 유물전시를 작년에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돼서 제가 이때 전시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됐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양시 지역에서는 배구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일산에서도 하고, 화정에서도 하고, 삼성에서도 하고, 지축에서도 하고 많이 했는데, 거기서 확인된 국가기록 유물이 한 8,000점 넘게 있어요. 마두 지역에서도 물론 많이 나왔어요. 물론 많이 나왔는데, 그런 유물들이 지금 가면은 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지방에 있는 조사기관 같은 데로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유물들인데, 이런 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흩어졌을까요? 관리. 네, 그렇죠.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고양시 지역은 박물관이 없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시급하게 투입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몇 분 받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뵐 수 있도록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